안녕하세요. 삼원북스의 승강기능사 용쌤입니다. 어, 이제 직류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교류를 볼 차례인데 교류가 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보다 같은 전기 모양이지만 아니죠. 전혀 다른 전기 모양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모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류를 하기 전에 먼저 교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대해서 좀 알아볼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류는 말 그대로 어, 이런 식으로 방향을 그린다고 보통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흐르는 방향을 잡았을 때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 교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해서 왔다 갔다 흐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위쪽으로 흐를 때 점점점 크게 흘렀다가 점점점 줄었다가 점점점 반대 방향으로 크게 흘렀다가 점점점 줄었다가 다시 점점점 어, 크게 흘렀다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과 크기가 변하면서 움직이는 이 전기를 보통 교류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사인파 모양이 나오면 보통 이게 사인파 또는 정연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연파 이래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주기와 주파수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주기는 뭐냐 그러면 한 사이클, 그러니까 한번 사이클을 그리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면에 주파수는 뭐예요? 그러면 1초 동안의 사이클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렸어. 1초. 그러니까 1초가 걸렸으니까 1초 동안에 몇 번?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그러니까 초당 사이클 개수는 3개니까 주파수가 3Hz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주기는 한 사이클의 시간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여기까지 시간은 전체 시간 1초에 대해서 어떻게 3분의 1만큼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이 아니고 주기 t는 3분의 1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주기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일세? 딱 봐도 알겠지만 역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고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서로 역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디안각, 평면각을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뭐 입체각까지는 안 다룰 거고 평면각 라디안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라디안각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호를 따라 움직일 때 실제로 간 거리는 요만큼을 갔는데 이때 반지름 R에 대해서 요 움직인 만큼의 각을 라디안각이라고 하고 요 라디안각 세타는 R분의 L로 정의를 내릴게.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그림이니까 이건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위에도 그리니까 메다고 밑에도 그리니까 메다죠. 메다분의 메다니까 약분해버리면 단위는 없어요. 단위가 없기 때문에 보통 라디안 각이라서 라드를 붙여. 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의미하느냐 한번 생각하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바퀴를 한번 돌려볼게. 한 바퀴를 확 돌려버리면 우리가 반지름은 그대로 있는데 한 바퀴 뺑 돌면 뭐가 돼요? 원둘레가 되죠. 우리 앞에 원둘레 배웠죠. 원둘레가 2파이 R이었습니다. 그러면 R이 약분되면서 얼마가 나온다? 2파이죠. 요게 한 바퀴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바퀴를 얼마로 부른다? 360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각도로. 우리가 보통 각은 360도니까 그럼 2파이가 360도니까 파이는 몇 도가 돼? 180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라면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사인 6분의 180도하고 같은 겁니다.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니까 사인 몇 도?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코사인 4분의 파이다 이래서 뭐가 돼? 그러면 코사인 4분의 180도 같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있어요. 얘는 탄젠트 3분의 180도와 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탄젠트 60도하고 같은 게 되죠. 요거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상가함수를 좀 손을 댈 건데 그때 파이를 쓰게 되나 각도를 쓰게 되나 같은데 파이를 쓸 경우에 우리가 각도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에다가 때리면 나오는데 문제는 계산기에 라디안 각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본 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각으로 바꿀 수만 있어도 그냥 바로 계산기를 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파이자 대신에 180으로 바꾸면 바로 그냥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하고 속도가 두 개가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각속도는 오메가라 불러요. 이름을 W가 아니고 오메가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부르고, 시간당 간 라디안 각이에요. 그쵸? 야도 한 바퀴 돌리면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시간은 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은 우리가 한 바퀴는 2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분의 1, 주기분의 1이 뭐였어요? 저 앞에서 주파수라 했잖아요. 그래서 2파이F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여기서 우리가 t를 절로 넘기면 어떻게 돼? t를 절로 넘기면 오메가 t가 되죠. 그럼 이쪽에 세타가 남죠. 그러면 세타랑 오메가 t는 뭐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만약에 세타라고 썼다면 각도를 사인 오메가 t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메가가 2파이f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인 2파이f t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나 사인 오메가 t나 사인 2파이ft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류를 다룰 때 이런 모양들이 막 t 나오면 갑자기 뭐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사인 세타야 그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속도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단위가 메타퍼세크죠. 시간당 간 거리겠죠. 그래서 시간당 간 거리 t분의 l을 놓습니다. 왜? 간 거리는 시간당 거리니까.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방금 또 폰이 울렸죠. 그래서 제가 앞에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깨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사고는 자기도 모르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점검에 대비합시다라고 우리 앞에서 피웠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속도는 메타퍼세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분의 간 거리 l로 놓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r분의 r, 그러니까 r분의 r은 그냥 1이겠죠. 1을 곱하는 거는 관계없으니까 곱해보면, 그러면 여기에 밑에 rt가 되고, 그렇죠? 위에 이제 r 하나 남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t분의 l이 아까 있었죠. t분의 l이 뭐였어요? 이게 라디안 각이죠. 세타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t분의 세타가 돼버리죠. 그럼 t분의 세타가 우리가 오메가였죠. 그래서 야가 결국은 오메가 r이 돼. 속도 V는 뭐예요? 그러면 오메가 r이고, 그러면 오메가 r이 아까 오메가 2파이f였으니까 2파이f의 r이 되죠. 그럼 여기 2하고 r은 뭐예요? 지름이죠. 그래서 파이 d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f는 되는데 요 파이 d가 우리가 원둘레죠. 원둘레. 아까 배웠죠. 원의 둘레는 뭐예요? 그러면 2파이 r이고 파이 d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원둘레입니다. 원둘레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건데 이 주파수가 초당 사이클 수니까 초당 회전수로 봐도 되죠. 왜냐면 이렇게 한 바퀴가 사이클인데 이게 그냥 요 위에 거 밑에 거 합치면 한 바퀴잖아. 한 바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초당 회전수로 보게 되면 파이 d n 에서 n은 초당 회전수 단위가 rps입니다. 그래서 S가 초당이에요, 초당. 그쵸? 그래서 초당 회전수가 되고, 만약에 이걸 분당으로 치면 우리가 1초에 한 바퀴면 1분에 몇 바퀴 돼요? 그쵸? 한 1초에 한 바퀴 돌면 1분에는 60바퀴 되죠. 그러면 당연히 파이 d에 분당으로 고치면 60분의 n으로 바꿨을 때, 요 n이 이제 rpm, 분당 회전수가 돼요. 그쵸?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을 바꿀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RPM을 구할 때는 60 필요 없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 V인데 속도가 메타퍼세크다 이라면 얘는 파이 d 초당 회전수를 쓰면 되고, 속도 V가 메타퍼민이다, 분당이다 이라면 그냥 바로 파이 d 분당 회전수인 n을 쓰시면 돼. 이렇게 해서 바로 파이 d n으로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래서 속도가 오메가 r이더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네 개를 여러분들이 놨을 겁니다. 근데 이걸 교류를 다루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순시값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류가 아까 교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걸 갖다가 순시값이라고 부릅니다. 순시값, 순간순간 시간 값들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이 값을 순시값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시값은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사인 값과 같으니까. 근데 사인 세타 값은 최대가 얼마예요? 1이고 최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최대값이 10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이면 이건 어떻게 써야 돼? 당연히 이 사인 세타 값에서 몇 배 커진 거예요? 100배 커진 거죠. 그러면은 100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최대값이 1인데 100이 됐다는 얘기는 100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모양이 나오죠. 요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요 사인 앞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란 거예요. VM. 그래서 요게 최대값 VM이 사인 앞에 있고 그 다음 뒤에 사인 세타인데 이거 대신 사인 오메가 t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인 오메가 t는 2파이 ft 됐죠. 이게 사인 2파이 ft인데 이때 우리나라 전기는 60Hz지만 일본 전기가 50Hz죠. 그래서 60Hz인 경우가 우리나라니까 주파수 60Hz인 경우에 집어넣으면 이 120파이가 되죠. 2파이 f가. 그쵸? 여기다가 60을 넣으면 2 곱하기 60이니까 120이 돼서 파이T, 120파이T가 되죠. 요게 이제 120파이T인데 이 파이를 그냥 3.14로 해석해버리면 120 곱하기 3.14가 되죠. 그럼 놀랍게도 377로 바뀌어서 이게 같은 말이 돼버려 쫄지. 여러분들이 377t나 120파이t는 같습니다. 그래서 120파이t는 같은 거고 사인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둘 다 얼마다 60Hz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50Hz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0Hz는 100파이t가 돼. 100파이t가 되고 3.14를 곱하면 314t가 돼가지고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해 안 가죠? 이해 가는 게 이게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무조건 하나 정리합시다. 순식값이 주어지면 무조건 사인 앞에 있으면 무슨 값? 최대값. 이게 전압이면 전압의 최대 전압값이고 전류면 이게 전류의 최대값이에요. 무조건 사인 앞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77t를 보게 되면 뭐다? 60Hz구나. 120파이t를 봐도 뭐다? 60Hz구나. 100파이t를 보면 뭐다? 50Hz네. 일본이네. 314t를 봐도 뭐다? 50Hz네. 일본이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표시법입니다. 표기법이에요. 순식값을 표기한 방법이에요. 반면에 또 이제 뭐가 되냐면 위상이 또 존재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요렇게 되면 요게 사인 세타인데 얘보다 얘가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위상이 앞으로 왔죠. 앞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는 사인 0도가 어떻게 돼? 0도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요만큼 90도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게 90도 앞으로 왔어요. 90도가 전진하게 되면 0도를 넣었을 때 이 위치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최대값이 되죠. 최대값. 그렇죠? 최대값 1이 나야겠죠. 사인은. 그러면 만약에 얘를 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앞으로 왔으니까 90도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 세타 값에다가 0도를 넣으면 얘는 사인 몇 도가 돼? 90도가 되죠. 0 플러스 90도니까. 그럼 사인 90도는 1이 되니까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는 플러스 값을 주고 그럼 뒤로 빠지는 경우는 뒤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요 뒤로 요만큼 밀렸죠. 뒤쪽으로. 그러면 빼기를 주시면 돼. 그러면 값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인 요까지 주파수 되고 요까지 뒤에 값으로 가지고 위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점에 대해서 앞서느냐 뒤지느냐를 가지고 표시하기 위한 위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300의 사인에 377t 플러스 20도라는 값을 전압 V 값을 하나 받았어요. 순시값으로. 그럼 요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300은 뭐다? 이게 최대값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쵸? 377t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이게 60Hz구나 라는 주파수를 알 수 있고, 플러스 20도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20도 앞섰구나. 20도 앞으로 당기는 거죠. 20도 앞선 위상을 가지고 있구나. 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시값에는 총 몇 가지 정보가 들어있다?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최대값하고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위상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최대값만 쓰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류는 최대값은
말 그대로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220V를 주로 집에 쓰죠. 이 단상 220V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310V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220V를 그려보면 이래 그려지는데 이때 최대값은 310이 나와요. 310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이 파형의 최대값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평균값하고 실효값 두 개가 존재하는데 평균값은 요 면적을 구해가지고 이 면적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해서 면적을 구한 값이고 반면에 실효값은 우리가 전기로 뭐해요? 전기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전자기를 꽂으면 열이 나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일을 했을 때 직류와 같은 일을 하는 교류의 값을 계산하는 게 바로 실효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만큼 일을 했을 때 교류값이 실효값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삼각파나 구형파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삼각파를 일단 버립시다. 우리 과제는 안 나올 것 같고 주로 정연파하고 구형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연파는 실효값이 밑에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루트 2로.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잠깐만. 자, 계산기를 한번 제가 한번 치볼게. 그래서 우리가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2분의 1을 곱한 것 같죠? 그래서 루트 2를 곱해보면 0.707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0.707 VM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반면에 요거는 파이분의 1을 곱한 거죠. 평균값 이게 적분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자체를 의문을 가지시면 안 돼. 왜냐면 기능사에서는 미적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값이 나온 것이 궁금하시면 기사 공부에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 기사에서는 왜 평균값이 나온지를 거기서 유도를 해놓은 식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파이분의 1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파이분의 1 계산해보면 636이 나와서 0.636 0.63 637 6366이니까 637로 보면 되겠다. 637 VM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요거 두 개 차이가 얼마쯤 나요? 잘 보시면 우리가 0.7에 10%는 얼마예요? 0.7에 10%는 0.07이겠죠. 그래서 0.7에서 0.07을 빼면 0.63이 나오죠.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10% 빼버리면 야가 되고 여기서 10% 더하면 야가 돼. 그래서 개념이 이 실효값과 평가은 보통 한 10% 차이 나요. 10% 차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220V랑 110V를 쓰죠. 왜 220하고 110을 쓰는지 아세요? 이거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왜 우리가 220이랑 110을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 글쎄, 우리가 왜 220을 쓰지? 라고 모르죠. 요게, 에디슨이 처음에 발전소를 만들면서 공급한 전압이 바로 200V하고 100V였는데, 이때 이게 직류였어요. 에디슨이 처음에 200과 100V의 직류를 공급을 했습니다. 요게 평균값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평균값은 직류하고 같은 값을 가지는데, 고값과 같습니다. 근데 이걸 실효값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실효값을 바꾸니까 10% 커져버리죠. 평균값보다 10% 크잖아요. 그래서 야가 10% 커졌고 220과 110이 된 거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교류의 실효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가 평균값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효값으로 보시면 비슷한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류는 어차피 평균값에 거의 가까운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 개념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소수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수식으로 외워가지고 소수로는 잘 안 외우는 방인데 일단 10% 차이 납니다. 반면에 구형파는 얘는 시험 문제가 뭐 나오냐면 구형파는 이게 구형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처럼 이렇게 사각파가 이렇게 구형파인데 이러면 뭐예요? 면적만 따지면 거의 직류와 똑같죠. 그렇죠? 단지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다른데 그래서 최대값이나 평균값이나 실효값이나 다 똑같아요. 구형파는. 그렇죠? 그래서 구형파는 다 똑같은 값이 구형파입니다. 직류와 같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이제 파형률하고 파고율인데 얘를 외우셔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뭐 사람마다 외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파형률은 형실평 이래 외워요. 그 다음에 고최실 이래 외웁니다. 그래서 형실평 고최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저희 원래 이렇게 그렸을 때
이랬을 때 여기가 최대값, 최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평균, 평균이 제일 낮고 야보다 10% 큰 게 시료죠. 시료 이렇게 나왔을 때 요렇게 나누면 최대값 나누기 시료값이죠. 이렇게 줄 거면 그쵸? 얘가 고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료값 나누기 평균값이죠. 얘가 형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가지 외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형실평 고체실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용어에서 하나 등장하는 게 지상이라는 용어하고 진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지상은 여러분들이 잘 쓰는 용어죠. 렉이 심하네 할 때 그 렉이에요. 렉. 그래서 늦다는 뜻이에요. 렉이 심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뒤진 전류로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는 거.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갔다면 전류가 야보단 뒤에서 가는 이런 모양. 그렇죠? 이런 여기 전류고 여기가 전압. 이렇게 되면 얘가 지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진상은 우리가 앞설 진자를 써요. 전진할 때 진짜겠죠. 우리가 전진한 사람을 뭐라 불러요? 앞선 사람을 리더라 하잖아요. 리더. 얘가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앞선 전류라는 뜻이고 얘는 이제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전류면 전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압이 뒤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상입니다. 반면에 동이상은 전압과 전류가 동일한 위상인 거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도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형태. 잘 안 보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이 있겠죠. 같은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걸 먼저 언급을 해놓고, 자, 이번에는, 교류에도 저항이 있었겠죠. 우리가 앞에 전압과 전류의 순시값하고 최대값하고 봤으니까, 이제는, 교류 저항인 임피던스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피던스는 Z라고 표시하고, ohm이라고, 저항입니다. 저항, 개념이.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값, 임피던스는 요 다음 파트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